별종, 정말 소송, 고발, 블라인드. 네. 90년대생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하기 전에 요즘 이제 90년대생과 또 70년대생 이 조직의 갈등이 너무 심해지고 있다. 아마 많은 미디어들을 통해서 또 SNS를 통해서 많이 접하고 계실 거예요. 별종, 정말 소송, 고발, 블라인드 이런 여러 가지 속에서 익명으로 계속 또 리더십이 뭔가 좀 부족한 상사들을 공격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접하면서 이것이 90년대생이다라고 인식될 정도로 굉장히 좀 일하기 어려운 세대 그런 느낌을 주고 있는데, 저는 이제 오해를 하지 말자 하는 부분은 그런 비율들, 그런 조금 문제 제기를 직접적으로 많이 하는 비율이 조금 늘어난 건 맞는데, 우리 전체 90년대생이 정말 이상한 나쁜 그런 세대다라고 생각하진 않고요. 조금만 더 저희가 이해를 하기 위한 시간을 가진다면 저는 충분히 잘 생산성 있게 일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세대라고 봅니다. 물론 요즘 그 90년대생 하면은 아주 그 상징적인 에피소드가 있어요. 제가 아는 이제 제약회사 후배가 사장인데, 야, 니네들이 나처럼 성장하려면, 사장 되려면 최소한 30분 전에 와서 제대로 뭔가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더니 뒤에 후담이, 직접 그 자리에서 이야기는 안 했는데 후담이, 그럼 30분 전에 가도 되는 건가? 라는 이야기가 들려왔다는 거예요. 그래서 회식 자리에서 너무 놀래서 진짜 그 얼굴까지 빨개지면서 애들이 왜 이러냐라고 이야기했고, 또 어떤 또 후배는 그러면 아예 30분치를 급여를 더 주겠다. 30분 일찍 나와라. 이렇게 이제 또 딜을 하기도 했다라고 하면서, 과거에는 이제 조금의 희생들은 당연한 그 급여 속에 포함되는 거다라고 봤지만 이제는 굉장히 명료해지는 것 같아요. 근데 과연 그러면 그게 정말 나쁜 건가? 사실은 아니죠. 70년대생들이 그걸 원하지 않았던 건 절대 아니거든요. 그들도 원했죠. 근데 지금 너무나 많이 그걸 공식적으로 요구하다 보니까 너무 괴리감이 있다. 너무 다르다라는 그런 또 오해, 혹은 좀 심하면 조금 진짜 싫어함, 이런 표현들을 참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90년대생들 별종이냐 외계인이냐 라고 따지면 그렇진 않다. 근데 좀 다르다. 근데 그 다른 배경의 큰 부분 중 하나가 바로 문화적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성장 배경에서 그 문화가 저희를 만들잖아요. 사람이 책을 만들고 책이 사람을 만든다는 것처럼 사람이 문화를 만들지만 그 문화가 또 저희를 만들기도 합니다. 그래서 그들의 문화를 조금만 들여다보면,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렇게 행동하는구나라는 걸 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. 특히 좀 요즘 제가 느끼는 이제 90년대생은 혼자서 빨리 사고하고 결정해서 결론을 내리고, 예를 들면 저 이직할래요 라는 게 굉장히 스피디하게 진행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과연 어디서 왔냐 봤더니 이제는 원하는 걸 바로 실시간으로 원하는 지점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세대에 살고 있다 보니까 90년대생의 사고 프로세스도 훨씬 빨라지고, 그 반면에 이제 70년대생이 봤을 때는 좀 인내심이 없다. 왜 이렇게 혼자 다 결정하느냐? 라는 또 볼멘 소리가 또 나오는 것 같아요. 70년대생이요? 제가 이제 69년생이에요. 그래서 직장을 70년대생하고 똑같이 시작했어요. 왜냐하면 제가 바로 취직을 하지 않고 2년 동안 좀 영어 가르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70년대생이랑 같이 직장 생활을 시작했는데, 너무 안타깝게도 거의 시작하고 나서 그 다음에 IMF 터졌잖아요. 근데 70년대생을 보면요, 저도 사실 직장에서 막 외국계 회사긴 했는데 반바지에 슬리퍼 신고 막 출근했는데, 선배들이 과연 어떻게 봤을까 생각해 보면 저거 인간 안 되겠구나, 아마 그런 생각 충분히 했을 것 같고요. 제가 아는 외국계 또 임원하시는 분인데
이제 국내 그 광고 회사만 알만한 그 회사에 들어갔을 때 귀걸이를 하고 귀를 뚫고 갔었대요. 또 청바지도 좀 찢어진 거. 자, 어떻게 보면은 70년대생들이 지금의 90년대생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, 덜 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, 근데 왜 다를까를 보면요. 이 IMF라는 엄청난 게 우리의 사고, 사회, 문화 전반을 다 휘저어 놨어요. 네 마음대로 행동하지 마. 네 생각 접어. 우리 국가 지금 부도 상태야. 까불지 말고 집에 갈래? 솔직히 너무 아쉬웠던 게 그때 저희 팀에 누군가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각 팀별로 제가 있던 회사 한 명씩을 다 내보낸 거죠. 뭔가 당장 회사가 무너지는 게 아닌 것 같은데도 이 최악을 대비하면서 다 한 명씩을 내보내고 외국에서 왔던 임원들을 일시에 다 해고시켰어요. 자, 그 상황에서 내 목소리를 낸다? 너무 힘든 상황이죠. 근데 역시 우리 욕구는 지금의 90보다 더 활발하게 불타올랐어요. 이제 70년대생들이 막 성장할 때 보면은 이제 새로운 문화들이 막 접목이 되고 의사 표현들이 굉장히 활발해지는 시대였거든요. 그래서 70도 굉장히 근사하고 멋진 자기 주장도 있고 또 굉장히 창의적인 그런 이제 70년대생이었다라는 거고, 또 70년대생 분들이 우리가 사회의 한 역할, 민주화를 위해서 했던 역할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강조하시는 것도 사실이고 역시 팩트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사회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많고 또 자기에 대한 또 자부심이나 또 여러 가지 좀 좋은 특징들을 많이 갖고 있었던 세대인데 이게 어쩌다가 우리가 라떼가 되고 꼰대가 됐을까 너무 아쉬운 거죠. 정말 억울할 것 같아요. 솔직히 제가 이제 공감을 충분히 합니다.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았고 내 속에 있는 그 욕구를 정말 꼭꼭 가둬뒀어야만 하는 그 세대잖아요. 솔직히 훨씬 억울해요. 90보다. 90은 이제 막 말하잖아요. 근데 70은 말하지 마. 집에 가고 싶어? 말하지 마. 자, 얼마나 억울해요. 근데 그 억울함을 또 라떼로 한 잔을 그냥 딱 부어주네요. 우리 90 친구들이. 그래서 아예 말을 못하게 부어주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. 그래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진짜 대대적인 그 갈등에 대한 조사를 했거든요. 거기 보면 70과 90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라는 이제 데이터가 나올 정도로 억울하고 분하고, 근데 말 안 듣고 개기고. 자, 이 상황들이 되다 보니까 70년대생들은 지금 좀 많이 흔히 우리 분노 게이지가 많이 상승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뭐 요약해 보면은 진짜 멋진 세대였고 굉장히 자기 주장도 좋은 강한 그런 세대였는데 사회적인 큰 소용돌이 때문에 자기의 욕구를 닫아야만 했던 그리고 조직에 순응해야만 했던 이제 그런 세대인데, 그렇게 해서 조직에 충성하고 열심히 해오고 조직을 키워온 지금 시점에 새로 만난 이 세대들은 그들을 이제 좀 뭔가 부족한 사람들이다라고 이제 평가하고 평가를 받게 되는 무척 아쉬운 세대인 것 같습니다. 자, 이제 그 라떼다, 꼰대다라는 말, 이게 막 트렌드처럼 불리다 보니까 우리 이제 70년대생 리더들을 자꾸 위축되게 하잖아요. 자, 위축될 필요는 없습니다. 왜냐하면 많은 또 우리 리더를 바라보고 있는 좋은 후배들이 충분히 있거든요. 그러면 그 후배들에게 저희가 이제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, 이걸 통해서 다시 신뢰를 만들고 또 멋진 리더십을 펼칠 수 있다. 저는 이제 그걸 신념을 갖고 있고요. 그래서 제가 그렇다면 우리 리더들이 어떤 이 자기 행동 가이드라인, 어떤 식으로 후배들과 일하고 어떻게 업무를 대하고 하는 이 방법, 이 스킬에 대한 것들을 제가 이 책에서 이제 정리한 게 우리 키보드에서 컨트롤 플러스 F 키죠. 엄청나게 많은 서류 속에서도 내가 원하는 단어를 찾을 때, 즉
컨트롤 F를 누르고 꼰대라고 치면 서류가 아마 100만 장이 있어도 순식간에 찾아줄 겁니다. 자, 이 비밀의 치트키가 컨트롤 F죠. 그 약자를 하나하나씩 예를 들면 C, T, R, L 플러스 F잖아요. 그 하나하나에 뭐 제가 이 전부 내용을 말할 수는 없지만 소통에 대한 이야기, 소통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, 그리고 또 불필요하게 우리 또 복수심에 불타지 말라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. 또 제대로 듣자, 정말 제대로 듣는 건 무엇인가 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, 또 피드백 정말 제대로 하자. 그리고 이제 신뢰에 대한 이야기, 신뢰를 하라, 나에게 신뢰를 보내라가 아니라 신뢰를 받아라. 신뢰를 하라는 일방적인 게 아니라, 그래서 그 이야기 우리가 그냥 쉽게 잘 아는 컨셉들입니다. 소통하라. 아마 그 인간이 태어난 한 400만 년 전부터 했던 이야기일 거예요. 소통이라. 말이 통해야 되잖아요. 근데 소통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부터, 듣는 건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라는 기술적 부분들을 제가 계속 연습하고 직원들과 함께 했던 그 방법을 하나하나씩 정리를 한 내용입니다. 그냥 수필식으로만 쓴 내용이 아니라 어떻게 하십시오, 뭘 준비하십시오, 눈을 보십시오처럼 정말 그 실천할 수 있는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했고요. 솔직히 그걸 모른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. 대신에 예를 들면 그런 걸 프린트를 하거나, 예를 들면 제 책을 사셔서 그 부분만 스크랩해서 책상에 붙이는 거죠. 저는 이제 그 행동을 매일매일 일상 속에서 연습하고 하게 되면은 저는 이제 그게 세대, 뭐 나이 이런 문제를 다 떠나서 충분히 존경받을 수 있는 리더가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. 제가 많은 90년대생들, 80년대생들 지금도 끊임없이 함께 또 호흡하고 멘토링, 코칭해도 그분들이 제가 나이가 많아서 그런 이유로 절대 표현하지 않고요. 뭘 배울 게 더 있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항상 저를 또 같이 만나고 좋은 관계를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기술을 조금 더 우리가 세련되게 만들면 좋겠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책의 전체 핵심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.